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공연 음란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0년 1월 16일 선고한 2019도 14056 판결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사실관계와 적용법조를 먼저 살펴본 후 쟁점을 본 다음 오늘 소개할 판례와 관련 판례를 살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2017년 10월 9일 밤 8시 26분경 밤이죠.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위 참전비를 바라보고 서 있었고 참전비의 한쪽 끝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걷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이 노출한 상태에서 참전비 앞에 서 있거나 그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참전비에는 알몸이거나 유방을 노출한 채로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의 여인들이 역시 알몸이거나 성기 부위만 가린 남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부조한 조각상이었는데 정면에서 바라볼 때 가로 길이가 꽤 긴 직사각형 형태의 조각상이어서 조각된 여인들과 남성들이 20명 안팎의 다수이고 그 여인들의 유방,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이 상당히 입체감 있고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주위의 조명 등으로 인해 위 참전비 앞길은 어둡지 않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갑이 저렇게 있는 걸 보고 자세히 보고 있다가 여자들 애들 데리고 그 주부들이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계속 있으니까 그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에도 이 사람이 이제 그 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다가 경찰한테 검거가 된 겁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사회의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 규정입니다. 즉 보호법익이 사회의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거죠. 따라서 음란한 행위라고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부끄러움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공연음란죄가 문제되는 많은 경우가 알몸 등의 노출입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 2020년 12월 22일 선고 2000도 4372 판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 노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3호 과다 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그러면 형법의 공연음란과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의 과다 노출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판례는 이에 대해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 노출이죠. 과다 노출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 정도의 차이인 거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과다 노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유발하는 것이라면 그 공연 음란 이렇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오늘 판례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자신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정상인의 성적 부끄러움을 더하는 정도가 아니고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갑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이게 오늘의 쟁점입니다. 먼저 음란성의 판단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판단 방법, 평가 방법입니다. 음란하다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행동이 품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품위가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의도는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품위가 있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평균의 관점에서 그 행동이 참 품위가 있구나라고 평가되어야 품위가 있는 행동이 됩니다. 음란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즉, 음란성의 유무는 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년 6월 11일 선고 96도 980 판결에서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더라도 드러내지 않더라도 음란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사실관계에서 보면 참전비에 조각된 여인들이 다수이고 그 여인들의 유방,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이 상당히 입체감 있고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참전비가 그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필리핀군 참전비입니다. 그 참전비 앞에 이제 가로로 길게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그곳을 통행하던 여성을 포함한 다수의 통행인은 갑이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 놓은 채 나신의 여인 조각상이 있는 참전비를 바라보거나 그 주위를 서성거리는 등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갑이 그 위 여인 조각상을 배경으로 그와 같이 성기와 엉덩이를 적나라하게 지속적으로 노출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에 해당하는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틀렸고 갑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결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연음란죄를 인정한 대법원 2006년 1월 13일 선고 2005도 1264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6년 1월 13일 선고 2005도 1264 판결은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요구르트 홍보를 위한 거죠. 그 기획을 어떻게 했냐면
전라의 여성 누드 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로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 요구르트를 던져준 거죠. 던진 행위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게 광고 마케팅 기획 의도는 뭐 행위 예술적인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좀 핫 이슈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뭔 황당한 짓거리냐 해가지고 공연음란죄로 이게 그 누드 모델들 뿐만 아니라 이 홍보, 이 광고 기획한 사람까지 싸그리 그냥 다 처벌받았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판례와 관련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판례도 무슨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한다. 자, 이 앞부분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틀렸죠. 앞서 보았듯이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답은 X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와 행위자의 의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에서는 남녀가 자유롭게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누드 비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누드 비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테니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